자, 그러면 1교시 종이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은 500년이 가면 종이는 1000년이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종이들이 이렇게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의 가장 큰 원료는 닭풀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게 자라는 그런 풀인데 이집트의 종이로 쓰고 있는 파피루스처럼 아주 섬유질이 많은 풀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들을 가지고 재료를 해서 종이를 만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공예품이나 또는 이렇게 한지를 가지고 섬유를 만들어서 옷도 만들고요. 등등 여러가지 재료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미나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종이가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종이가 어떤 종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물감이 머금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탕칠을 어떻게 하느냐도 결국은 원재료인 종이가 어떤 종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이를 이제 사러 이렇게 가보시면요. 우선은 종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지 제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 제조 과정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닭풀을 채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물에 녹여서 그 다음에 얘를 껍질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녹인 다음에 한지를 접착하기 위해서 그 섬유를 접착하게 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의 종류가 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닭종이를 뭉쳐주게 하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황촉규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넣어서 만든 종이와 그게 사실은 조금 비싸요. 왜 비싸냐면 그 황촉규의 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지 닭을 풀어놓은 그 물이 냉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종이를 뜨려면 결국은 종이 뜰 수 있는 그 그릇이 차가워야 되니까 계속 냉장고처럼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촉규가 들어가 있는 종이는 그냥 일반 닭종이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럼 일반 닭종이는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팜유라고 하는 기름을 넣어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 팜유가 들어가 있는 종이와 황촉규가 들어가 있는 종이는 확실히 나중에 바탕칠을 하고 그림이 완성됐을 때 좀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항상 두시고 재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이의 종류가 화선지도 있고 아지, 장지, 옥판정지, 당지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종이들의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선지라고 하면 사실은 종류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선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여기 종이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인데 이건 언제 쓰냐면 서예 혹은 문인화 이런 걸 할 때 쓰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를 제가 한 권을 딱 빼왔습니다. 사실은 이 화선지는 일반 우리가 닭지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닭풀을 뜰 때부터 뜨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닭종이보다는 펄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미나종이를 쓴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번지고 종이가 약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막 몇 번씩 발림을 해서 두 번, 세 번 닦으면 종이가 구멍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서예나 문인화, 일회성으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민화하는 화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사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이렇게 사오셔가지고요. 그냥 막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이를 일일이 이렇게 비닐에다가 다 넣어둡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종이는 습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습기에도 조금 더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종이들이 있어요. 비닐들. 그래서 이런 비닐을 사서 반드시 이렇게 종이를 이 안에다 보관을 하시는데 절대 접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접어 버리시면 요게 나중에 종이를 이렇게 폈을 때 이 자국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절대 구겨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돌돌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넣어서 하나하나 보관을 하시는 게 그림을 오래 그릴 수 있고 또 이런 귀한 재료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종이도 여러분들이 필방이나 서화사에 가서 종이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종이가 요즘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지.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지는요,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어디서 보셨을까요? 옛날 시골집에 밑에 장판. 기억나시죠? 이거는 지금 두꺼운 종이를 위에 콩기름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요 되게 두꺼워요. 이게 왜 두꺼워졌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꼭 한지 제조 과정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지 제조 과정을 보면 한지를 뜰 때 우리 전통의 한지 뜨는 방식을 외발뜨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발을 이렇게 해서 물풀에서 물을 펐다가 버렸다가 하면서 일정한 간격, 일정한 두께의 종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뜨면 종이가 이렇게 한 장짜리 종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합지라고 합니다. 한 번 종이 두께 하나니까. 그러면 이런 종이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런 종이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한 장, 한 장을 붙여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종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장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합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합지만 있을까요? 또 하나 더 붙여볼까요? 하나를 더 붙이면 삼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지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장지라고 하냐면 이합지부터 합지가 한 5합지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처음 이런 종이를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람이 아마 장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우리가 요즘은 미나를 전시하는 곳에 가서 보면 재료가 어떤 재료였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뭐 순지 채색 혹은 장지 채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종이를 한 장짜리 종이를 써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요즘은 다들 한 장짜리 종이를 쓰다 보니까 또 좀 색다르게 이렇게 장지를 쓰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국산 한지 이합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종이가 두껍습니다. 그럼 종이가 두꺼우면 좋은 점은 뭐냐면 훨씬 그림의 깊이가 다릅니다. 물감이 아무래도 스며드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화면에서 느껴지는 두께감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지 종이를 이렇게 써보시면 이게 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잘 보여지려나 모르겠는데, 자, 이 종이 빛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합지 종이거든요. 이합지 종이랑 자, 1합지 종이 소리도 다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빛에 투영되는 그게 또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1합지를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난 좀 색다르게 그리고 싶어 내지는 나는 조금 다른 느낌을 원해 하시면 2합지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를 쭉 나가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물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간 분체라 그래서 가루 물감을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물감이 종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종이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또 채색화로 들어가게 되면 민화는 그 태생 자체가 궁중의 화원들도 그렸던 그림도 우리가 민화라고 하지만 그냥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들도 민화라고 하는 아주 큰 울타리 안에 다 속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 물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감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 물감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화의 그림들 중에 보면 아주 최소한의 물감을 쓴 그런 민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감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물감을 얼마만큼 많이 두껍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채색화 중에서 진채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감의 두께를 아주 두껍게 쓰려고 하면 이렇게 얇은 종이 가지고는 사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2합지도 있지만 3합지는 이거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지, 장지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럴 종이를 쓰지만 아마 미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또 저도 역시 요즘은 이렇게 1합지짜리 종이를 씁니다. 이거 써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표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옛날 종이들을 제가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이는 아까 뭐였죠? 서예, 붓글씨 쓰는 화선지예요. 자, 이 화선지는 재료가 여러분들이 이 재료와 같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같은 재료가 아닙니다. 얘들은 펄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요, 제가 한번 찢어볼까요? 이렇게. 예, 잘 찢어지기도 하지만 이 찢어진 면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찢어지죠. 이건 닭종이가 아니에요. 제발 이거를 그림을 그리겠다고 사오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저희가 수업을 하시다 보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막 이런 종이, 이게 사실 좀 저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이를 사오셔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시는데 이 종이는 민화의 재료로는 절대 부적합합니다. 자, 그걸 아시고, 자, 그러면 종이도 혹시 내가 외갓집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시골에 있어. 그럼 옛날에는 시골에는 뭘 했었을까요? 바닥도 이렇게 장판 이렇게 장지를 했었고요. 또는 문도 종이문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혹시 옛날 종이가 남아있으면 옛날 종이가 지금 종이보다 훨씬 재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종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옛날 종이에 지금 보시면 잘 찢어지지도 않지만 찢어진 부위가 이렇게 찢어진 부위가 이렇게 섬유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종이가 닭종이가 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기고 잘 표면이 잘 찢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질기게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민화 전시하는 데 가서 보시면 옛날 비날 중에 보면 이렇게 종이 얼룩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지금 현대에 와서 민화에다가 응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찬찬히 혹시 집에 이런 종이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그날 완전히 로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시중에 또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종이가 어떤 종이가 있냐면 옷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종이는 일반 일합지에다가 옷이라고 하는 물감을 입혀 놓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종이만 쓰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써지는 데가 어디예요? 옛날 목가구. 그래서 이런 방수제예요. 사실은 옷이.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요즘은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종이를 만들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큰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지로도 이렇게 팝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요. 일반 종이보다. 네, 왜냐하면 옷 물감 자체가 비싸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일합지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만들죠. 이게 갑자기 왜 유행을 하게 됐냐면 이거는 옷 색깔을 조금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색깔도 바탕칠 색깔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지질 않죠. 왜 안 번질까요? 물을 흡수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색깔도 있고 제가 이렇게 샘플로 제가 놔뒀습니다. 이런 색깔이 있어요. 네, 이거는 찢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옷종이로 포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구매를 하셔서 바로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초보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포수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수하는 거를 대신 이 옷종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서 많이들 쓰십니다. 어떤 재료를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는 작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연습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하고 싶어 할 때는 사실 이건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저 종이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내가 종이를 내가 처리를 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이에다가 어떤 그 밑작업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밑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이에 밑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재료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악교입니다. 네. 이 악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천연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PPT 화면에도 보시면 동서약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된 접착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목가구 같은 거 붙일 때도 다 이 악교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이 악교는 그 소 가죽에서 남은 진피를 가지고 만드는 바로 그 악교를 가장 흔하게 많이 씁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좀 사실은 좀 비싸고 또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요즘은 화학적으로도 많이 만듭니다. 젤라틴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지금 여기 PPT 화면에서 보시면 생선 불에는 물고기가 물에 떠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기 주머니죠. 그래서 특히 민어의 불에를 가지고 어교라 그래서 그거는 아주 조금 값비싼 자개 이런 걸 붙일 때는 또 그런 접착제를 씁니다. 그 외에도 녹교라 그래서 사슴뿔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접착제를 만들어 쓰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밑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악교도 사실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막대 악교라고 해서 이렇게 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악교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게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이 악교를 가지고 물에 불려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얘와 얘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격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얘는 조금 정제가 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녹이면 약간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종이에 반수칠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되고, 근데 얘는 사실은 좀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셔도 되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 이렇게 알맹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거를 알악교 또는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뭐 악교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악교가 아예 액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악교 액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반수칠을 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근데 그건 너무 비싸고 큰 면적을 이렇게 칠해야 될 때는 사실 그게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요 악교를 가지고 녹여서 악교 반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접착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접착제가 종이에 딱 달라붙어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명반, 백반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자, 이 명반, 백반은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어디 많이 쓰냐면 얘를 가지고 바퀴벌레도 잡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즘은 워낙 요즘 매니큐어나 또는 뭐 젤 아트나 또는 요즘은 붙이는 이런 매니큐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왜 여름만 되면 봉숭아잎 까다가 찧어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붙였잖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붙일 때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바로 이 명반을 조금 집어넣어야 돼요. 천연 염색을 할 때도 그 천연 염색된 색이 그대로 전에 딱 고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재료가 바로 이 명반. 근데 이 명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약국 가시면 이렇게 담배값 통만하게 해가지고 그게 1,000원이면 사요. 그건 누구예요? 재료가.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얘를 조금 더 정제해서 압축해서 만든 게 바로 얘예요. 이걸 쓰시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양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미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미나를 반수를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요. 저는
물론 이 양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요즘 많이 나오는 먹방 기행 같은 데 보면 맛집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맛집에 가보시면 반드시 그들만의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만 안다는 그런 비법 레시피 같은 게 있잖아요. 결국은 그 레시피의 차이가 뭐냐면 그 재료에 아주 일정한 양의 양을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큰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비법의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들이 반수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물론 요즘은 소화사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예 포수가 되어 있는 종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색칠까지, 바탕칠까지 되어 있는 종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것도 좋지만 그게 조금 일반 종이보다 사실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내가 처음에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미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거를 내가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여기에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그래서 이걸 얼마씩 해서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너무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은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다가 이것 대입을 해서 딱 정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 그림, 미술,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그 경험을 해서 그 재료의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그 재료를 이용해서 얼마나 표현을 잘 해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이거 몇 그램, 이거 몇 그램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이거 어떻게 넣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거를 잘못 넣어서 종이를 전체를 망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이제 직접 반수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교시의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이 반수, 밑바탕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악교 반수, 악교 포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 위에 하나의 코팅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팅막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먹이 혹은 물감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종이에 스며들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이후에라도 먹이나 혹은 물감이 다시 묻어 나온다거나 혹은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벌레 같은 것들이 침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농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걸 칠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 한 10년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 초보자들이나 혹은 일반 작가들도 충분히 자기가 밑바탕 처리를 해서 쓸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이 방법대로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방법이 틀렸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수학처럼 어떤 일정한 법칙이나 공식이 있어서 그 법칙이나 공식에 뭔가를 대입을 해서 정답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재료를 써서 이 정도 했을 때 이게 최상의 저희들한테는 방법이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우리가 그 전에 이론 특강 수업을 할 때 제가 이걸 시연도 했었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이 했던 거 혹은 뭐 선생님이 주신 그런 종이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림은 10년, 20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혼자 집에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니까 이런 걸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어떤 그런 방법들이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네, 그럴 때까지는 열심히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오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짠! 이제 제가 요리 프로는 아닌데 이렇게 앞치마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냄비가 보이시죠? 냄비 안에 명반과 알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한 2 정도, 그래서 한 미지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건 일정한 온도를 주니까 중탕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지금 물기가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네요. 자, 그래서 얘를 녹이셔야 돼요. 저으시면서.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렇게 열심히 저어주시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방송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조금만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아교포수 액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아교 색깔이 노리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물이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한 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만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물처럼 미끌미끌 하진 않아요. 뭔가 모르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교가 물에 녹아져 있고 이게 접착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아교 포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종이를 다 올려놔볼게요. 종이. 수도 잠시만. 자, 요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교 명반. 자, 이거는 제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시중에서 파는 아교액이에요. 근데 이 아교액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여기에 얘를 또 타야 되고 여기에 물을 타야 돼요. 근데 이 한 병을 가지고 종이를 몇 장, 한 장, 2장 정도밖에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감을 쓸 때 다시 이거를 쓸 거니까 그때 쓰는 걸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시켜드립니다만 이걸 가지고 아교 포수를 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여기로 지켜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어떤 곳에는 보니까 이거를 뭐 그람수를 막 달아서 하던데 사실 그런 뭐 저울을 사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략적인 걸 이렇게 스푼을 가지고, 이건 밥 먹을 때 쓰는 스푼, 요거는 커피 마실 때 쓰는 스푼, 요 정도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여기 1리터짜리 물이에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딱 1리터가 딱 나와 있으니까 계량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만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라면 끓여 먹는 요 냄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기 플레이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써도 좋지만 이게 온도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아교는 물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 아교는 접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탕을 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아교 포수를 하는 평붓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교 포수 반수를 하는데 전용을 씁니다. 이거를 전용으로 쓰고 또 바탕칠 할 때는 바탕칠 전용을 써야 돼요. 이거 2개가 섞여 버리면 아교 포수를 하면서 여기서 물감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붓은 바탕칠을 하는 붓 따로, 포수를 하는 붓 따로 이렇게 2가지를 딱 전용으로 구분 지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교 포수를 할 수 있는 담요. 예, 아시죠? 할머니들 옛날에 고스톱 칠 때 썼던 그 담요, 군용 담요라고 하죠. 예, 요런 천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재료 준비는 요게 끝입니다. 심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 준비가 복잡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양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양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연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집에서 이렇게 이 냄비가 열을 잘 받아서요,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 요 1리터짜리 물을 다 부으세요. 자, 물을 다 부었습니다. 이렇게 1리터짜리 물을 다 부으면 냄비에 한 5분의 3 정도가 이렇게 딱 됩니다. 요 정도 1리터 양이면 아교 일반적인 그 순지 1합지짜리를 5장에서 6장 정도 이렇게 반수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선 얘를 얼마를 집어넣냐면 수북하게 한 스푼.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한 스푼. 근데 이게 종이가 여름 습기가 많을 때 종이의 상태하고 또 겨울같이 아주 건조했을 때 종이 상태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아교 포수를 할 때 요 양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다 싶을 만큼 여기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요걸 넣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 위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요거 불을 켜서 이렇게 끓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카메라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명밥 얼마나 넣느냐. 자, 요게 커피 쓰는 일반적인 티스푼이거든요. 그래서 티스푼에 한 반 스푼?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얘 양이 많아지면은요, 약간 코팅된 부분이 조금 더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코팅은 훨씬 더 잘 되겠죠. 근데 이 양이 또 아주 작으면요, 선을 긋거나 색칠할 때 아주 미세하게 번짐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은 많이 해보셔서 결국은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림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꾸 해보시다 보고 그 했는 종이에다가도 쓰셔야 돼요. 이거는 몇 월 며칠에 얼마만큼의 양을 해주고 썼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록을 조금 해놓으시면 그러면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더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 중에 백닭이라고 해서 닭 껍데기 부분을, 밖에 부분을 다 빼고 닭 나무의 안쪽의 부분, 제일 안에 내피만 가지고 만든, 그래서 아주 티가 없고 조금 고급화된 종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종이가 바로 이렇게 백닭입니다. 1합지 종이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종이의 길이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 길이가 전체 사이즈가 145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장 저희가 포수를 해볼 건데요. 이 종이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종이 포수할 때 이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는요, 보시면 반드시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면은 보시면 매끌매끌해요. 뒷면은 약간 끄실끄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효물은 어디다가 할 거냐면 바로 앞면, 매끌매끌한 면에다가 저희가 악효포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효물을 녹이고 종이를 이렇게 싹 펴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전용 붓이 있다고 했죠? 이 붓은 여기다 딱 쓰시면 돼요. 포수 전용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물에다가 요 붓을 조금 흠뻑 묻히셔야 합니다. 흠뻑 묻히셔서, 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가는데 이때 붓에다가 크게 힘을 안 주셔도 돼요. 붓이 그냥 가게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할 때는 살짝 얘들이 겹치게.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다들 저거 너무 쉬워 보인다 싶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초보자들 하시다 보면 종이가 자꾸 구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분명히 악효물이 많이 모여 있고 이 부분에 악효물이 적게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실 때는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쨌든 악효물은 흠뻑 묻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묻혀서. 자, 이때 이 악효의 붓의 악효를 물을 머금은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담요에다가 널어서 말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널어서 말릴 수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셔서 충분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을 만큼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널어서 얘들이 충분히 마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악효 반수를 하는 날에는 조금 맑은 날, 해가 쨍쨍이 있는 날 하셔야 얘가 악효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종이가 정말 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종이가 잘 된 것 같고, 주부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빨래를 해서 햇빛에 탁 널었을 때 저녁에 그 빨래를 탁 걷었을 때 아주 뽀송뽀송하게,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 악효 포수하는 느낌도 딱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악효 포수에 있는 종이를 악효 포수를 했다고 이렇게 비닐에 또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백딱지고 2018년 11월 25일에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2019년 6월 2일에 이렇게 포수를 했다고. 네, 왜냐하면 이게 여름에 포수한 거랑 겨울에 포수한 거랑 달라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서 보관을 해두면 다음에라도 이게 언제 포수를 했는지 어떤 종인지 그리고 이 종이는 언제 구매한 종인지 정도가 이렇게 다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포수가 되어 있지 않은 종이. 요거는 포수가 되어 있는 종이. 색깔은 차이가 없지만 질감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카메라 조금 내려서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포수가 되어 있지 않는 종이는 보시면 번져요, 옆으로. 그런데 이렇게 포수가 되어 있는 종이는 번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물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종이가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거는 위에 보시면 아직 먹물이 스며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옆으로 전혀 번진 흔적도 없고요. 훨씬 먹물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수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옷종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을 제가 한번 싹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방수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감이 아직도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그 자리에 이게 빛에 보이시죠? 물이 보이시죠? 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1교시 수업을 마칠 건데요. 어떠셨어요? 종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게 아무래도 이 수업의 전달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여러 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걸 한번 돌려보시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